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유치와 연계해 국민의힘에 거액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논란만 커지고 있는데요. 건의안에 포함된 트램은 인수위가 민선 8기 개통을 위해 전액 시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이 같은 트램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비로 해달라고 건의했다가 안팎으로 혼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에 담긴 트램 사업 개요입니다. 민선 8기 안에 개통하기 위해서 트램 1단계를 궤도 운송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도시철도법을 적용하면 국비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른 추진을 위해서 단체장 허가로 가능한 궤도 운송법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대신 사업비 720억 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던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이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비 지원 건의사항에 포함된 겁니다. 교통 관련 실무부서 협의나 구체적인 예산 분석은 없었습니다. 가당에서 논의된 사항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도 그쪽에다 물어보고 싶어요. 특히 트램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분석 등 복잡한 행정 절차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건의했다가 국민의힘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더욱이 교통망은 예산 투입에 앞서 광주시가 사업자 측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시에서 민간업자의 수익을 창출해주기 위해서 교통해소 명분으로 그 시설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되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발상인 거죠. 그걸 정부 돈을 써가지고 개선한다고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시민단체는 또 광주시가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복합 쇼핑몰 논의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대형 유통회사들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전에 뛰어든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쇼핑몰 유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유통기업의 입점 의향을 타진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와 신세계에 이어 현대백화점 그룹까지 이른바 빅3 유통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광주 복합 쇼핑몰. 반면 노관규 순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순천 스타필드 유치는 기업 측에 유치 제안서를 보냈지만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전남 동부권과 진주 등 경남 서부권의 100만 명이 넘는 인구에다 남해안 관광에 쇼핑을 결합할 경우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순천시 판단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각 지자체와 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전히 살아날 거다. 그리고 경남 서부 지역도 결국은 훨씬 더 가까워질 거다. 특히 노관규 시장이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동부권 복합 쇼핑몰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라남도와의 공동 추진 여부도 관심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가 공동 유치에 나서고 사업 부지 역시 경제자유구역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우리는 경자청과 전라남도와 함께 우선 위치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놓고 기업한테 얘기를 할 참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도 가능해 유통업체의 의지에 따라 전남 동부권 복합 쇼핑몰 유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에 중단했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모레 광산구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자치구와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 경계조정 용역안을 공유하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광주시 자치구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북구와 동구, 광산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광주시에 건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사 중인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방향 일로에서 중림 나들목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5.2km 지점에서 위험구역 공사를 하던 도중 비탈면이 무너져 일로 나들목에서 중립 나들목 구간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는 23일 0시 통제 해제를 목표로 보강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 조선업은 외국 선박 주문이 증가하면서 화랑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LNG 선박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로열티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노르웨이에서 수주한 LNG 운반선입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LNG 화물창에는 극저온을 견디는 스테인리스 강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고 냉기가 화물창 밖으로 새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접 부위는 1mm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특허 기술을 개발한 것은 프랑스의 GTT사.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100억 원가량의 로열티를 이 프랑스 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기술진이 설계하고 모두 시공까지 하지만 특허가 없다는 이유로 연간 수천억 원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원천 기술은 GTT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시공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LNG선 발주가 대한민국에 몰리는 이유가 이렇게 건조를 잘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산업부의 LNG선 국산 화물창 개발 프로젝트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올해 수주한 선박은 LNG 운반선이 대부분으로 19척, 금액으로는 43억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LNG선의 핵심 기술이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면서 조선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5,000톤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담호의 취항을 기념하는 행사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엔담호는 5,566톤에 전장 104m, 폭 20.6m, 깊이 8.3m 규모로 방제 작업과 항로 준설 작업, 장애물 수거와 긴급 예인 기능을 갖췄습니다. 국민공모로 선정된 명칭인 엔담은 사방을 둘러싸은 담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오전까지는 비가 조금 더 내리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영광 29도가 예상됩니다. 구례의 낮 최고 기온 31도, 순천과 광양 32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밤 사이에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진도 27도, 해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의 소나기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344명이 추가돼 확진자 수가 사흘째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확진자 1,694명이 발생해 지난 5월 10일 이후 10주 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는 신규 확진자 1,650명이 추가돼 사흘 연속 1,000명대 확진자를 이어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남해 농막에서 음식을 훔치고 주인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광주 석곡동 한 농막에 몰래 들어가 빵과 음료수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주인을 우산과 주먹 등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야산에서 움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생활고로 인해 배가 고파 음식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식을 여러 차례 훔치고 농막 주인과 이웃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다며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비판하며 타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은 펌프카 노동자에게 타설 노동자 고용까지 떠맡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런 관행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같은 참사를 낳았다며 불법 하도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2년 만에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물놀이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는 국가정원 물놀이 체험장은 바닥 분수와 터널 분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체험장에 안전관리자와 자원봉사자도 배치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모국연수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재외동포재단과 순천 YMCA가 주관하는 모국연수는 내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며 25개국 재외동포 대학생 50여 명과 지역대학생 자원봉사 30명 등이 역사와 전통, 생태와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활동합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사는 대학생들의 실천 행동과 개인별 발전 목표를 계획하는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